자, 이번 시간은 우리 행정대집행,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서 행정상 강제집행이 일종, 자, 강제집행이 수단인 대집행을 보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옳지 않은 것이죠. 문제가 계속 겹칩니다. 지문을 계속 반복해서 출제 유형을 익히시고 지문을 익히셔야 돼요. 먼저 보시면 이제 정답이 2번이죠. 구 공공용주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취득 시, 협의취득이에요. 자, 건물 소유자가 철거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약정을 한 경우, 약정을 했대요. 자, 그 철거 의무는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치적 자기 의무이다. 이때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이 뭐죠? 제가 항상 우리가 하는 것은 이거 사법상 계약이죠. 판례가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례대로 하셔야 돼요. 우리 그 학설은 학설은 공법상 계약으로 보지만 판례가 사법상 계약으로 보니까 당연히 민사소송이 대상이 되죠. 민사소송이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법상 계약이면 사법상 의무잖아요. 사법상 의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민사소송으로 가야 돼요. 또는 민사집행으로 가죠. 민사소송 또는 민사집행으로 가야 합니다. 요거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민사상 강제집행으로 가는 거죠. 민사상 강제집행으로 갑니다. 이렇게 쓰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 정확하죠. 민사상 강제집행에 의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딱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손실보상에서 보면 손실보상과도 관계되죠. 손실보상에서 보상과 관계돼서 사법상 계약이고 그 손실보상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협의취득에 대해서 어떤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 민사소송으로 하고, 이때 또 협의취득상 사법상 계약으로서 어떤 의무가 발생하면 민사상 강제집행으로 가야 돼요.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이렇게도 시험 나오잖아요. 뒤에서 이제 우리 앞에서 했지만 우리 공법상 계약에서 다음 중 공법상 계약이 아닌 것 할 때 사법상 계약으로 이게 답이었어요. 답이고, 앞에서 공법상 계약과 관련해서도 시험 나오고, 또 요것이 뒤에서 행정소송이 유형에서 우리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그죠? 민중소송, 기관소송 중에 다음 중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아닌 것을 할 때 답이 요거예요. 요거까지 딱 나와요. 그러니까 관련 문제에서 좀 여러분들 계속 반복되니까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옳은 것인데 이제 1번 행정청의 위임을 받아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자는 대집행 주체가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행정 대집행 주체는 누구예요? 당의 행정청이에요. 행정청의 위임을 받아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자, 철거업체죠. 이 철거업체인데 이 제3자와 이 행정청의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잖아요. 사법상 계약, 사법상 도급계약이에요. 그래서 대집행 주체는 당의 행정청이 되는 것이지 이 제3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잘 나와요. 대집행 주체 아니죠. 이거 잘 나오고, 네, 맞습니다. 아니다. 맞는 질문. 3번 다시 또 나오네. 토지의 명도, 그죠? 토지 건물의 명도. 지금 명도로 나오는데 인도로 나올 수도 있어요. 명도이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 대집행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맞죠? 예. 왜요? 이건 비대치적 자기 의무죠. 우리 행정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여야 합니다. 사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 안 돼요. 자, 꼭 기억하시고. 자, 네 번째. 행정청이 대집행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자, 여러분들 맞습니다. 행정청이 대집행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대집행할 수 있죠. 맞는 질문이에요. 2013년도 국어적 7급 문제인데 여전히 계속 반복되고 있죠. 지금도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약간씩 수정해요. 자, 이어서 202번 봐볼까요? 빠르게 진행시키겠습니다. 설명으로, 자, 우리 행정대집행인데 역시나 옳지 않은 것이에요. 자,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옳지 않은 것. 자, 그러면 먼저 답이 1번인데
법률상 시설 설치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한 경우 별다른 규정이 없어도 대집행위 요건이 충족된다.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 어디 판례에서 같이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200페이지 15번을 봐보세요. 해설. 자, 1번 문항 그 해설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볼 때 부작위 의무로부터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긴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자기 의무를 당연히 끌어낼 수는 없으며 또 위 금지 규정, 특히 허가를 위반 상대적 금지 규정으로부터 자기 의무, 즉 위반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권한이 당연히 추론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 보시면 법률상 시설 설치 금지 의무. 여러분들 요 용어를 제가요, 우리 행정행위를 공부할 때 하명이 있죠. 하명. 우리가 이제 하명 중에서 우리가 부작위 하명을 뭐라고 했어요? 제가요. 그 부작위 하명을, 부작위죠. 부작위 하명. 자, 이 부작위 하명에서 부작위 의무. 자, 부작위 의무가 뭐가 되죠? 이 부작위 의무를 뭐래요? 우리가 금지 의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부작위 의무.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금지 의무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렇죠? 우리 하명, 행정행위 중에서 하명을 갖다가 하명에서 이 부작위 하명을 우리가 금지 하명이라 한다. 이렇게도 말씀드렸고, 이 부작위 의무, 그죠? 자, 부작위 하명, 금지 하명에서 이 부작위 의무, 즉 금지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위 하명, 금지 하명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말이에요. 그렇다면 법률상 시설 설치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한 경우 별다른 다른 규정이 없어도 대집행위 요건이 충족된다. 이걸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 응용 문제죠. 이걸 이제 전제로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죠? 이 부작위 하명, 금지 하명을 아는가? 이게 어떤 의무냐 하면 부작위 의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응용 문제예요. 문제를 안 보면 못 푸십니다. 이해를 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자, 금지 의무는 그럼 부작위 의무. 부작위 의무네? 부작위 의무를 위반했대요. 위반해서 시설을 설치한 경우 별다른 규정이 없어도 이 대집행위 요건이 충족되는 건 아니죠. 대체적 자기 의무로 전환시키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갖다가 틀어서 응용 문제 되는 거예요. 여기 판례도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법적 성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 옳지 않은 것이죠. 자, 2번 문 한번 보세요. 공원 매점에서 퇴거할 의무는, 자, 퇴거 의무입니다. 퇴거 의무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이기 때문에 행정 대집행에 의한 대집행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잘 나와요, 이거. 퇴거 의무. 그죠? 이거 친절하게 나왔네요. 이거 관련해서도 이미 지문이 3번, 4번 나왔어요. 3번, 4번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부작위 의무에 관련해서 3번, 4번 나왔는데 이렇게 약간 틀어서 응용 문제로 된 겁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 우리 그죠? 이런 거 비대체적 의무는 직접 강제 대상이에요. 저희가는 끌어내야죠. 끌어내야 합니다. 튀고 안고 있어요. 끌어내야죠. 그죠? 끌어내야죠. 직접 강제 이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 행정 대집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민사 집행법상 강제 집행의 방법으로 시설물이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맞죠? 계속 반복되네요. 네 번째, 행정 대집행법에 의하면 법령에서 직접 성립하는 의무도 행정 대집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 법조문이 나와 있어요. 우리 교재에 좀 다 돼 있죠? 의의에서 설명드리고 있어요. 법령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처분, 하명에 의해서 철거명령 같은 경우, 하명이죠. 철거명령. 근데 이거 법령에 의해서 직접 성립하는 의무도 행정 대집행위 대상이 되는 의무예요. 즉 대체적 자기 의무이기만 하면 법령에 의해서 직접 성립하는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도 그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지금 요 기본 문제집에서는 제가 이제 요거는 문제 간단히
여러분 지문 읽기 시합니다. 이 지문 읽기 시험만이 속도가 나요. 20분 내에 못 푸는 문제, 이유는 이 문제 유형을 먼저 첫째, 문제 유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또 그 기본 내용, 그 내용으로서 이 지문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못 풀어요. 시간 20분 초과됩니다. 다 누구나 40분, 50분 주면 다 풀죠. 행정법 90점 이상 나옵니다. 다만 여러분들 이것은 스킬적인 요소가 강하니까 기본 이론을 탄탄히 놓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기본 이론에서 이 지문을 읽기 시라고 해설을 최소화시켰어요. 따로 문제집이 또 있습니다. 심화 문제집이 있어요. 거기는 설명을 다 해놨어요. 엄청나게 책이 두꺼워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2번 봤고요. 이어서 203번, 200페이지 16번이에요. 자, 정답은 이제 옳지 않은 것이죠. 1번이에요. 자, 행정청이 대집행 계고 처분을 함에 있어서 대집행할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한다.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이거 틀렸죠? 이 관계에 드는 문서에 있어도 특정될 수가 있어요. 이 질문은 앞에서 이미 나왔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판례를 같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죠. 지금 여기 지금 16번 봐보세요. 1번 문항. 대집행 계고를 함에 있어. 해설 보겠습니다. 대집행 계고를 함에 있어 대집행할 행위 내용 범위가 반드시 대집행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될 필요는 없고 계고서 기타 사정 등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면 좋다. 관계분서에서도 이렇게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정될 수 있다. 요겁니다. 해서 1번 틀렸어요. 이건 앞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고. 두 번째 보시면 건축법상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서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지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건축법에 보면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요. 이 사람이 100분의 20법 내에서 계속 갔다가 이행 안 해요. 건축물의 시가에 대해서 100분의 20에 의해서 부과하는데 건축법에 이해에 제한됩니다. 간접적인 의무이행 부담이죠. 심리를 압박해요. 이걸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강제경비시킬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안 해요. 그러면 어떡한다? 대체적 우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자기 의무 불행에 대해서 가능하죠? 그러면서 돼요. 이에 대해서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 내용은 아주 좋은 그 판례 내용이에요. 가능해요. 예. 중첩적인 지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맞습니다. 세 번째, 행정 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 관리청은 따로 민사송의 방법으로 공작물이 철거, 수거 등을 구할 수 없다. 맞죠?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사법상의 강제집행사를 사용하면 안 돼요. 민사송 또는 민사집행법상의 방법으로 공작물이 철거, 수거 등을 구할 수 없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이것도 반복되네.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티거 및 토지, 티거 및, 이건 비대체적 자기 의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티거도 마찬가지고, 토지 건물의 명도 의무도 마찬가지로 비대체적 자기 의무예요. 직접 강제의 대상이 될 뿐, 행정 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이 질문이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 예. 자,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 둘 다 비대체적 자기 의무예요. 이건 직접 강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문제를 계속 이렇게 하니까 내용도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면서 지문을 익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자, 204번이죠. 201페이지 17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7번이죠. 네, 정답 4번이에요. 정답 4번. 자,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자, 앞에서 나왔었죠. 공매에서 체납자에 대한 공매 통지네요. 통지. 공매 결정, 공매 통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맞죠? 네. 요거는 이렇게 행정상 강제 집행에서 나오지만 또 이것이 항고소송에서 처분성 인정 여부 판례와 관련해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법을 볼 때 법적 성질이 뭐냐 계속 하는 이유가 그래요. 이게 행정행위냐, 행정벌이냐, 강제 집행이냐, 그 법적 성질이 뭐냐 중요하죠. 사실행위냐, 비권력적 사실행위냐, 권력적 사실행위냐, 법적 행위냐, 법적 행위가 아니냐 매우 중요해요. 계속 이거 어때요? 이제 딱 눈에 보이죠, 이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두뇌 차이는 별로 차이 안 납니다. 예. 우리가 두뇌 용량을 100으로 본다면 아인슈타인이 2% 사용했답니다. 보통 사람들은 1% 사용하고 죽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시면 돼요. 자기 머리 탓할 필요 없고 노력이 부족해서 공무원 시험이 안 되는 것이지 자기들이 그 탓하유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력이 부족하신 거예요. 집중하셔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악착같이. 이게 지금 틀렸어요. 틀렸고. 자, 1번 문항 봐볼까요? 건축법상 무허가 건축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형벌이죠.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 그죠? 는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맞아, 틀려요? 틀렸죠? 이렇게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좀 쭉 빼가지고 약간 문항을 변형시켰죠. 이것만 우리가 안다면 이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 이건 행정벌이고 이것은 행정상 강제집행이죠. 우리 대법원이죠. 우리 판례가 병과 가능하다 했잖아요.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병과 가능하다. 왜? 판례는 이때 행정벌과 행정상 강제집행이 법적 근거가 다르고요. 그 성질도 다르므로 이 병과가 가능하다 보죠. 물론 헌재는 반대지만 판례면 행정소송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행정법원, 사법권을 가지고 행정법원을 대법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를 그때 특정해서 물어보면 반대예요. 헌법재판소를 특정하면 이때 헌법재판소대로 부정설 입장에서 지문이 맞는 겁니다. 두 번째, 이행강제금은 부작위 의무나 비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한 강제 집행수단이므로 이게 전통적이네요. 앞에서 계속 한 거 반복되죠? 대체적 자기 의무의 위반의 경우에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습니까? 아니죠. 부과할 수 있다고 봤죠. 우리 판례가 헌재가 가능하다고 봤어요. 우리 대법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전도적 견해에 된다면 안 되지만, 우리 헌재는 합헌으로 봤고요. 이건 법 정책적인 문제니까,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행정 대집행에 를 할 것인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인지, 건축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합헌이라는 거죠. 법 정책적인 문제다. 자, 됐고, 정리됩니다, 지금. 두 번째, 구토지수용법상 피수용자가 기업자에 대해서 부담하는 수용 대상 토지의 인도 의무, 명도 의무죠. 토지의 명도, 인도 의무에는 명도도 포함되고 이런 명도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이 대상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건 비대체적 자기 의무예요. 안 돼요. 인도 의무, 명도 의무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비대체적 자기 의무에서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직접 강제의 대상으로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4번, 201쪽 17번 봤어요. 자, 이번에는 이행강제금 나오죠. 이제 행정대집행 끝났습니다. 이제는 이행강제금을 봐야 하는데 자, 먼저
행정상 강제 집행 수단 중에서 간접적인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다 보시고 법적 성질이 뭐다? 행정행위다. 이거 봐주셔야 돼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여러분들 특별 불복 절차가 삭제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는 행정행위니까 이제는 일반법인 행정소송에 의해서 다투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다수의 견해는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특별 불복 절차가 삭제됐으므로 이제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항고소송이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이게 맞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좀 보셔야 하고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몇 번이냐? 정답이 5번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은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재판에 된다. 이거 틀렸죠? 자, 분명히 건축법상 특별 불복 절차. 이게 구법에서는 이 규정이 있었어요. 구법에서는 비송사건 절차법상 과태료 불복 절차에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삭제됐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게 특별조항이었어요. 그러니까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서 각 개별법의 일반법인 행정소송법에 대해서 특별 불복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면 이 개별법은 특별법이 돼요. 그래서 이때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이 항고소송,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삭제했기 때문에 이건 틀린 거예요, 저는. 그죠? 틀렸습니다, 이거. 이게 97년도에 삭제됐습니다. 몇 년 뒤에 계속 좀 출제되고 있고, 최근에 와서도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장래에 향하여 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한 수단이고, 그러니까 행정상 강제 집행 수단이라고 맞는 지문이고, 요 집행벌이라고 그러죠. 근데 집행벌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행정벌과 혼동될 염려가 있어서 이 용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고요. 유력한 견해고, 지금 이행강제금으로 거의 통일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자,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왜 그러죠? 이게 행정행위이기 때문에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무허가 건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함과 아울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이중처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어때요? 계속 반복되고 있죠? 완전히 정리되실 겁니다, 이제. 까먹지 않으실 거예요. 소음정에 가면 다 생각나십니다. 혹시라도, 지금 정도 되면, 아이고, 이거 생각나는 것도 하도 없고, 완벽히 막 그냥, 공황이 와요. 자고 일어나는데 어제까지는 막 체력이 좋아서 막 될 것 같은데, 오늘 아침 일하니까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때는 막 갑자기 공황이 오고, 하나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소음정에 가면, 이게 우리가 긴장해서 젖먹던 힘까지 써요. 사람이 다급하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다 봤습니다. 이제 정리 되시죠? 이어서 206번. 자, 이 203페이지 10번 문제, 20번 문제예요. 이렇게 보시면, 정답이 4번이에요. 정답 4번이에요. 자, 옳지 않은 것이에요. 대집행위 계고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통지행위에 해당하며, 요거 맞네, 이거는. 통지행위입니까? 자, 맞죠? 의사의 통지잖아요. 이건 맞아요. 자, 해당하며. 그럼 처분성 인정돼야 안 돼요? 준법률행위적 행정이 의사의 통지. 처분성 인정되죠? 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도 행정행위예요. 자, 해당하는데, 계고가 반복된 경우, 각각의 계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들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아니죠. 1차 계고만 해당돼요. 틀렸죠? 자, 이어서. 자, 이건 뭐 계속 반복되니까 어때요? 이제 그냥 쉬워지죠? 처음에는 앞에서 볼 때, 이게 뭐 처음 보는 거고, 처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따라오시면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쉬워지죠? 요 1번, 2번, 3번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좀 쉬워지죠? 또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 기억력에 이게 한계가 있어요. 시험 보기 전에 3개월 이내에 다 봐야 합니다, 한번.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3개월 이내에 한 번 딱 돌리면 거의 기억이 선명하게 납니다. 그러면 이거 틀렸는데 1번 문항 봐볼까요? 대집행위 대상은 대시적 자기 의무이며 맞고요. 부자기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그것을 대시적 자기 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한 행정 대집행위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 맞죠. 나중에 낼 거 없으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 다 해줘요. 그러면 지문이 길다고 이렇게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지문이 길수록 문제는 쉬워요. 문제 푸는 스킬만 더 익히시면 돼요. 빨리 읽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것은 이렇게 문제를 계속 지문을 갖고 있어야만 됩니다. 맞죠? 최근에 이렇게 나와요. 다시 이제 지금 정도는 또 짧게 나올 수도 있죠. 두 번째, 대집행할 행위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고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 내용이 특정되거나 의무자가 그 이행 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으면 촉구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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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네, 반복되죠? 네. 지금도 똑같게 조금씩 약간 변형해서 틀리고 맞는 지금으로 만듭니다. 자, 3번 문항. 의무자가 대집행에 유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처는 그 비용을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니까 좀 지문이 길다고 해서 어려지는 거 아니죠? 예, 지문을 갖고 있으니까 계속 약간씩 변형해서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07번 보도록 하죠. 이제 강제 집행인데, 이제 목차를 뛰어넘어서 내는 문제죠. 이런 것도 능히 맞추셔야 합니다. 이거 정답은 4번이네요. 보시면, 대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민사상 강제 집행 허용입니다. 이거 뭐, 주는 거 아니겠어요? 네, 주는 거잖아요. 이런 건 이제 계속 반복되니까 쉬워지는 거죠. 예, 틀렸어요. 안 돼요. 반대도 안 됩니다. 1번 문항. 행정상 강제 집행을 위해서는 의무 부과의 근거 법규 외에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한다. 맞죠? 의무 부과의 근거 법규, 이건 뭐야, 이거? 하명이지. 하명은 행정행위예요. 이게 행정행위. 행정행위죠. 이 부담적 행정이란 말이에요. 부담적 행정이니까 법률 유보가 있어야 돼요. 또 별도의 법적 근거를 또 요하죠. 왜? 강제 집행 행위 내용과 하명의 내용, 행정행위 내용은 다르잖아요. 서로 다른 성질이 것이고, 그죠? 서로 다른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행위 효력에서 자력 집행력은 어디에만 인정된다고요? 하명에만 인정돼요. 이게 맞는 지문이에요. 그런데 하명이라는 행정행위에 이 자력 집행력이 당연히 인정되느냐? 즉 행정상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자력 집행력이 인정되는가? 아니에요. 우리 건축법상 철거명령을 했어요. 자, 이 하명이죠. 자기 하명이죠. 이 철거명령에 당연히 행정 대집행을 할 권한이 포함되어 있나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명이라는 행정행위의 자력 집행력이 인정되는데 이때 당연히 자력 집행력이 하명이라는 부담적 행정행위 내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적 근거,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계속 제가 행정행위 효력에서 자력 집행력과 관계돼서도 말씀드렸고 행정의 실효성 학부단에서 강제 집행으로 들어갈 때 맨 처음에 이게 나와요. 나오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안 나오면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요한다, 맞는 지문. 요즘 세 번, 네 번째 좀 계속 그 문제 보고 있죠. 자, 두 번째, 대집행위 대상이 되는 대시적 자기 의무는 공법상 의무한다. 친절하네요. 그죠? 나와요. 사법상 의무가 안 됩니다. 네. 자, 세 번째, 공공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해서 점유자의 티건에 강제하기 위해서 대집행을 사용할 수 없다. 맞죠? 왜요? 이 티거 의무는 비대시적 자기 의무예요. 다른 사람이 대신 내에서 나가줄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법원에 그죠? 법원에서 명도송에서 이때 누가 돼요? 법원 집달관이 나와서 문 따고 나서요. 막 짐 이런 거 다 끌어냅니다. 사람 막 저항 못해요. 저항하면 이때 그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끌고 나갑니다.
울고 불고 막 하잖아요. 소용없어요. 뭐, 내가 아끼던 뭐 피아노 몇백만 원짜리 딱 집어치고 끌어냅니다. 못 막아요. 막으면 이거 공무집행 방해가 돼요. 폭행 협박에서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막아요. 이들은 직접 강제 대상. 자, 비인간적일 수도 있지만, 자기 행위에 대해, 자기 경제상 행위에 대해서 누린 만큼 책임도 져야죠. 남의 돈 빌려가서 안 주면 안 되잖아요. 안 갚으면 안 되잖아요.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맞추고, 네 번째 대집행에 대해서 상대방이 저항할 경우 그 저항을 배제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실력 행사는 허용된다고 보는 기회가 있다. 있다는 맞아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통설은 실력 저항 인정 안 돼요. 이거 소수 기내가 있어요. 이럴 때는 맞아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원칙적으로 이 지문도 여러 번 나왔죠. 최근 우리가 작년도 문제도 나왔어요. 이게 실력 행사 안 돼요. 원칙적으로 아시겠죠? 다수의 기내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고,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제 계속 반복되니까 문제 쉽잖아요. 이제 쉽게 느껴지죠? 네, 이 정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문을 못 갖고 있으니까 이게 속도가 안 나는 겁니다. 자, 이어서 208번이네요. 자, 어때요? 이제 속도가 좀 빨라지죠? 예. 앞에서 제가 할 때는, 이렇게 처음 할 때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천천히 합니다. 근데 문제가 뒤로 갈수록 반복되니까 빠르게 진행되죠. 자, 다시 해볼까요? 강제 징수네요. 옳지 않은 것이에요. 자, 독촉만으로는 수요 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국제 기본법에 한다면 납입고지와 독촉이 있죠? 수요 중단의 효력이 있어요. 이 수요 중단의 효력, 독촉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저 행정법 통론, 행정법에서 통론에서 배우셨죠? 행정법 통론에서 제4장이 나와요. 우리가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에 가보시면, 그죠? 여기 나오죠? 사건 배우시잖아요, 사건. 그 사건에서 시간이 진행 관계에 대해서 뭘 배워요? 기간 있고, 소멸시효, 기간, 시효, 제척기간. 이 세 가지가 있죠. 이때 배울 때, 우리가 그 시효, 소멸시효도 있고, 취득시효가 있죠.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규정이 있어요. 이 민사에 있어요. 우리 민법에 있습니다. 사법인 민법에 있는데, 우리 공법에는 이 시효에 관한 일반법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공법에 개별법 규정으로 이 시효나 시효 중단에 관한 개별법 규정이 있을 때는 이 공법 규정, 개별법 규정이 우선 적용돼요. 그러니까 공법에 시효에 관한 일반법 규정이 없으니까 없다 하더라도 공법상 개별법에 시효 기간이라든지 중단 정지 규정이 있으면 이때 공법상의 개별법 규정이 특별 규정이니까 우선 적용됩니다. 이것도 없을 때 사법상, 민법상 소멸시효와 그 중단 정지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는 거예요. 아셔야죠? 이때 보면 소멸시효 기간은 있죠.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어디에 있어요? 국가지정법과 지방지정법의 원칙적으로 민년, 5년이에요. 다른 법률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개별 규정으로 있어요. 기간만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없는 한 5년이 원칙인데, 다른 법률상 5년보다 짧은 기간, 민법을 포함해서 5년보다 짧은 기간이 있어. 3년짜리, 2년짜리, 1년짜리, 6개월짜리가 있어요. 그죠? 이런 때는 그 짧은 기간이 적용돼요.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세기본법, 한다면 납입고지와 독촉 규정은 시효 중단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꼭 아셔야 돼요. 틀렸죠? 자, 1번 문항. 행정상이 금전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대상하죠. 중요합니다. 매각은 원칙적으로 공매에 의하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됐죠? 이거 앞에 나오네.
계속 반복되네. 네 번째, 판례에 따르면 공매행위는 행정행위, 공법상 대대행위죠. 해당한다. 뭐 어려워요. 나중에 낼 거 없으면 이렇게 원래 10년 전에 나왔던 스타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예. 질문을 막 길게 빼니까 다 맞춰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략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다 맞추셔야 합니다. 이어서 209번 보도록 하죠. 208페이지 02번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진정한 실력이 제가 항상 그 예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행정상 즉시강제 수단. 앞에서 배우신 거 강제 집행 수단 중에서 대집행위의 직접 강제이의 즉시강제이의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이 4번이에요. 아, 잠깐 4번이에요. 4번이죠.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자, 여러분들, 여기 02번에 잠깐 여러분들 우리 해설 봐보세요. 208쪽 쭉 넘어가죠. 우리 교재에 있는 것만큼 꼭 하셔야 합니다. 예.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4번은 시정명령이죠.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이 하명이에요. 하명. 행정행위 중 하명이에요. 하명. 나머지는 어떻게 나머지 즉시강제 이해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대집행위의 직접강제 이해, 즉시강제 이해를 배우셔야 돼요. 이렇게 시험 낼 수 있어요. 옛날 관세사 문제인데 얼마든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관세사의 자격증이 행정법이 있었고 여기서 굉장히 좀 행정법 시험이 많지가 않아서 이때 관세사 시험에서 내는 문제가 많이 이렇게 우리 공무원 시험에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출제위원들이 다 겹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봤어요, 문제를. 고전적인 문제인데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거 참고해 주시고 1, 2, 3, 5는 모두 즉시강제 예입니다. 요것만 하명이죠.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 문제 이번 시간 2009년도 서울시 문제예요. 정답 5번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틀린 것이죠.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은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문을 왜 됐냐면 이 위에도 또 한 번 나왔어요. 3번 나왔습니다.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과태료 부과 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 규정되기 전에는 고의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행위,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지정되면서 형법 총칙과 마찬가지로 거의 유사한 구조로 완벽하게 만들어졌어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지정되면서 이때 비로소 이때 질서 위반행위의 과태료 또는 행정 질서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 자, 주관적 요소인 고의 또는 과실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는 경우에도 틀렸어요. 이 구법에서 쉽게 말하면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규정되기 이전에 이렇게 주관적인 요소인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즉 객관적인 법 위반 상태만 있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법이 지정돼서 완전히 이제 우리가 이제 범죄 행위, 행정 형벌과 같이 똑같은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자, 1번만 한번 봐볼까요? 행정상 강제 집행에 의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행정상 즉시 강제를 하면 위법하다.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 행정상 강제 집행 수단 중에서요. 잘 보세요. 행정상 강제 집행 수단 중에서 먼저 행정 대집행, 그 다음에 직접 강제, 먼저 행정상 강제 집행 수단으로서 행정 대집행, 그 다음에 이행 강제금, 직접 강제, 강제징수 있죠.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뭐예요? 직접 강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서 최소 침해 원칙, 비례 원칙 있죠. 이게 바로 불문법상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정상 강제 집행 수단 중에서 직접 강제가 그 수단으로서는 침입 강도가 제일 크기 때문에 최후 수단성을 가져요. 그래서 행정상 강제 집행 수단 중에서 대집행이라든지 이행강제금, 강제징수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강제를 사용하면 행정법의 일반 원칙, 비례 원칙, 과잉금지 원칙, 최소 침해 원칙 위반해서 위법이 되는 겁니다. 꼭 아시고 마찬가지로 이 행정상 강제 집행보다 이 즉시 강제가 그 침해성이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 침해 원칙, 비례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서 이 행정상 즉시 강제는요. 행정상 강제 집행에서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즉시 강제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행정상 즉시 강제는 행정상 강제 집행에 대해서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위반하면 위법이 돼요. 판례 있습니다. 행정상 강제 집행 수단 중에서 마찬가지예요. 직접 강제는 보충성 원칙이 적용됩니다. 보충적인 수단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것도 두 번, 세 번 반복됐고요. 두 번째, 행정상 즉시 강제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 입장이다. 맞아요. 이것도 세 번, 최근에 나오죠? 계속 반복 나옵니다. 반복돼서 나오고, 이건 왜냐면 이게 절중설이거든요. 원칙적으로 행정상 즉시 강제에도 원칙적으로 행정조사에도 권력적 행정조사에도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만 행정 목적이 달성을 위해서 불가피할 때는 영장주의가 배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절중설은 뭐예요? 끝이 결과예요. 끝. 결론이 뭐예요? 끝이 결론이에요. 영장주의가 배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형벌의 부과는 원칙상 형사소송 절차에 의하죠. 맞습니다. 형법 총칙이 적용되고 형사소송 절차에 의합니다. 네 번째, 대법원 판례는 통고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한다. 왜요? 이 통고처분은 정식 형사소송 절차에 대한 간이 특별 절차예요. 간이 특별 절차니까 통고처분이 효력이 상실되면요. 이때 어떻게 돼요? 정식 형사소송 절차로 복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죠. 맞는 질문이에요. 지금 이 문제부터가 이제 우리가 이제 행정부로 넘어갑니다. 네, 즉시강제와 행정부로 넘어가요. 이제 앞에서 행정상 강제 집행 다 봤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